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연또 새 기록을 쓰고 있고요. 오늘도 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천스닥 기록하고 있네요. 네, 지금 보면은 장 마감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좀 지수 분위기 좀 좋을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항상 보는 건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을 보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거래소에서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선물에서도 강하게 이제 순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6월달, 7월 포지션 자체 보면 현재는 이제 상승 쪽으로 베팅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오늘은 또 우리 연기금들도 지금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기조 자체가 이제 계속 유지될 거로 보이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관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에 지수가 올랐는데 사실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려면 지금 뭐 3,700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7월 초에 아마 과연 사상 최대 실적으로 또 2분기에 잠정시를 발표가 날지. 그래서 그 점일 때는 삼성전자 어떤 발표 시점이 일단은 우리가 향후에 좀 더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은 또 SK하이닉스도 함께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코스피를 이끌어가게 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좀 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나스닥이 1000포인트를 달성을 하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증시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 0.41% 지금 상승하면서 3,272포인트, 지금 장중 기록으로는 최고치 넘어서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 상승한 999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490억 원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위주로 많은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오늘은 420억 원대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30억 원, 기관이 269억 원 지금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만 홀로 46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0.49%, SK하이닉스도 함께 강보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가 네이버가 지금 모두 다 내림세로 포지셔닝을 잡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G화학이 0.98%, 삼성 SDI도 함께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1%가 넘게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현대차가 1.4%대까지 탄력 키워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면 셀트리온의 약세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1%가 넘는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도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이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 안으면서 1.7%대까지 탄력을 키워가고 있고요. 오늘 CJ ENM이 4% 넘는 지금 탄력을 붙여내고 있습니다. 17만 2,100원에 현재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테오제는 1%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유가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최고치 경신해내고 있는데요. 현재 SK이노베이션이 0.17%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GS는 1%대, S오일도 지금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0.47%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은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은행주의 흐름 좋은데요. KB금융이 2%, 하나금융지주 2%대, 우리금융지주가 3%대까지 탄력 키우고 있고요. 제주은행도 함께 2%대까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DGB금융지주가 3%대, BNK와 기업은행, JB금융지주까지 모두 다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999포인트로 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1000포인트와 999포인트 선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위기 보고 네, 계신가요?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일단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이제 오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흐름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수급 상황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에서도 지금 한 2,500대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근데 옵션도 일단은 거의 이제 상방으로 이제 베팅을 점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 봐서는 아마 외국인들이 뭐 돌변하기 전까지는 진짜 이런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10시 한 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일단은 뭐 우리 항상 보면 이제 우리 아침에 이제 상승률이 센 종목들을 위주로 가야 되는데 오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코스피 종목이 눈에 띄는 건 이제 LG 생활건강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마 대장주가 LG 생활건강이 되기가 쉽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네. 어차피 뭐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LG 생활건강하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있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약간 이제 중가주고 그다음에 LG 생활건강은 이제 좀 상품 가격이 비싼 이런 고가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LG 생활건강에 뭔가 좀 탄력이 있지 않아서 오늘 아마 선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 아침에도 얘기한 우리 강 전무가 얘기한 어떤 그 뭐죠 종목이 드라이스 관련해 가지고 네. 투경 케미칼이 네. 아마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큐어백이라는 그 우리 뭡니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백신 관련해 가지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종목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롯데가 또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 해가지고 S트래픽이라는 종목이 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림이라고 쌍방울 이제 계열사가 있는데 이게 특장차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뭐 코로나 관련주 모더나 뭐 화이자 관련도 되는데 이 종목이 이제 미래산업이라고 대주주가 바뀌는데 이번에 이제 이스타항공에 같이 입찰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광림에서 미래산업이 좀 다시 또 상승세를 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어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또 HMM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네. 산업은행이 이제 3천억 정도의 어떤 CB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아마 산업은행이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하면서 아마 실적이 이렇게 크게 나는 건 아마 이익이 나는 거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는 이런 어떤 그 물량이 500이슈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장중에 팔 수는 없고 네. 지금 HMM을 노리는 또 대기업들이 많아요. 현대차 그룹서부터 지금 네. 뭐 어디입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좌우지간에 저 현대산업개발 뭐 이쪽도 지금 그 노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대기업들이 노리는 것 같고 포스코. 네. 포스코가 가장 강하게 지금 인수 위주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채권단 하면 한 30% 지분이 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장중의 매도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블락 딜레이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은 없고 오히려 더 그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MM 오늘은 좀 반전하지 않는가 해서 HMM은 계속 아마 우리 매각 얘기 나오면서 어떤 산업은행이 언제 매각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떤 기업이 인수할 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도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로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질문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또 이번에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코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적정 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우리 지난주 6월 7일하고 8일 날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날 월요일 날은 이제 7종목이 대상이 됐었는데 SOE라고 NH증권, 삼성증권, 한양증권,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휠라홀딩스 이렇게 하는데 이제 S-OIL은 KP증권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5%를 기록을 했고요. NH증권은 이제 대신증권에서 일단은 추천을 했는데 마이너스 1.9%. 그다음에 삼성증권 역시 신한증권에서 추천했지만 마이너스 3%인데 유안타증권에서 추천한 한양증권은 4.4%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이제 NH증권에서 추천했는데 마이너스 1% 정도. 그다음에 SK증권에서 대한항공 추천했는데 일단 2위 4%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휠라홀딩스는 또 삼성증권에서 추천했는데 마이너스 4%.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6월 8일 거는 더 안 좋아요. 보시면은 이제 해성 DS 하나증권에서 했는데 마이너스 3%고요. 두산 인프라코는 무려 15% 하락을 했고요.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다음에 메리츠증권이 추천한 현대제철이 4위. 그다음에 만도 역시 이베스트증권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런 어떤 거 분할 얘기 나오면서 맞습니다. 10% 정도 하락을 했고 포스코는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추천했는데 3% 수익이 났고요. 롯데칠성은 신흥증권에서 마이너스인데도 5위를 기록했는데 워낙 뭐 그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주가 수준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는 일단 마이너스 폭이 좀 컸어요.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가 컸는데 일단 보시면은 13 종목이 마이너스 2.37%를 기록해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이익이 시작하고서 10주 동안에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3% 해가지고 지난주까지는 이제 누적 수익이 10% 넘었다가 아마 지난주는 이제 8%대로 일단은 낮춰주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제 네이버 뉴스에 8시 50분까지 이제 마감을 해가지고 이제 종목을 우리가 이제 동시효과에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금요일 날 동시효과에 매도하는 거기서 이제 수익률을 산출하는데 지금 보시면 10주차 중에서 1, 2, 3, 5, 6, 8 구해가지고 6번은 이제 성공을 했는데 10주차까지 해서 4번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6번은 성공하고 일단은 4번은 실패했다 해서 요거는 이제 누적 수익이 지난주까지 됐네요.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8%인데 이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주차에 수익률 상위 종목 보시면은 한양증권이 4.47%로 1위,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4%로 2위, 3위 포스코 3%, 현대제철이 2%, 롯데칠성이 이제 마이너스인데 5위인데 역시 이제 증권주가 이제 계속 좋은 어떤 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이제 증권가의 어떤 그 목표가 올리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한양증권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좀 저평가된 어떤 배당주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최선호주는 이제 지금 한양증권으로 대부분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차선호주는 뭐 여러 개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삼성증권이 이제 거론되는 그런 장르 같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철강주들이 일단은 또 3, 4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롯데칠성 이제 음식료 관련해 가지고 일단 롯데칠성이 일단은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아마 누적된 거를 이제 쭉 보시면은 1주차에 아마 한미반도체가 19%로 2위, CS윈드가 14%로 3위, 카카오가 10%로 5위인데 카카오는 이제 그 뒤로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아마 1주차니까는 거의 뭐 3개월 전이니까 그때에서 카카오는 이제 뭐 액면 분할이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수익률이 카카오는 아마 굉장히 올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S 윈드도 결국은 이제 우리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풍력에서는 거의 기술력 1위거든요. 세계에서. 그래서 막 우리 CS 윈드하고 풍력하면 이제 3강 MNT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마 CS 윈드도 아마 계속 요새 증권가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CS 윈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주차는 코스맥스, 대웅작, IS 동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3주차는 효성화학이 21% 기록을 한다면 20% 넘기는 건 아마 쉽지 않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효성화학이 일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효성그룹이 상반기에 좀 주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주춤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제 보니까는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이 효성그룹 주식들을 담더라고요. 그래서 뭐 효성 TNC라든가 뭐 효성 첨단 소재 가지고 효성 TNC도 뭐 목표가 올리다 보니까는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지금 매수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주차는 뭐 우리 금융주들, 그다음에 5주차는
아프리카 TV, SKS 호텔신라고 그다음에 6주차는 한정 KPS 해가지고 11.5%, 그다음에 이제 메가스타디가 9.4%에서 아마 최근에 이제 온라인 교육주들도 이번 주에 많이 올랐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아마 이제 계약이나 학교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이런 어떤 우리 교육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7주차는 뭐 SBS, SM, 요새 또 뭐 SM이 핫하죠.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지금 뭐 앨범 발매량이 뭐 굉장히 4, 5월만 해도 분기 최대치를 넘겼다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SM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대한장항, 뭐 철강 관련주고 그다음에 금호건설, 렌터카, 한원시스템, 현대엘리베이터, 만도, BH에서 만도가 이제 9주차에서 일단은 추천을 했었는데 또 10주차도 또 나와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만도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10주차는 이제 한양증권, 대한항공, 포스코 그래서 일단은 10주차는 워낙 뭐 그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4%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이제 한양증권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은 이제 증권업의 최선호주 제시해가지고 네. 이제 목표가를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일단은 상향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1950년 3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88년에 아마 상장이 됐는데 지금 뭐 중성 증권사들은 지점이 별로 없어요. 네. 한양증권도 보시면은 이제 본점이 이제 여의도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영업점이 3개 있으니까는 전에는 뭐 우리 증권사들이 지점 뭐 내기에 바빴는데 최근에는 뭐 지점을 내봐야 뭐 손님도 별로 없고 전에 이제 객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사실 수익성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뭐 우리 투자자들이 대부분 뭐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지점의 어떤 그 필요성이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도 뭐 계좌 개설이라든가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핸드폰을 하기 힘드니까 맞습니다. 직접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점포가 이제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점을 계속 줄이다 보니까는 이제 증권업계에 이제 종사하는 인력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은 늘어나는데 또 지점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대형사들은 그래도 지점이 많이 있으니까 뭐 네. 여러 가지 뭐 인력들이 지금 뭐 증권사도 뭐 남아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요새 보면은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해외 쪽에 또 눈을 그쪽에 이제 앞서는 증권사들은 해외 쪽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증권사들도 뭐 구조정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뭐 저기 전문가님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좀 숨 돌릴 틈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한양증권에 대해서 좀 투자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한양증권이 이제 대주주가 한양학원이죠. 네. 한양대학교도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 백남관광 HTBDC가 최대 주주고 이제 보통주 이제 41%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동사의 영업부는 뭐 증권사 똑같죠. 뭐 위탁 영업이라든가 자기 매매, 기업금융, 기타 부분에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동안 한 10년 전에 또 한양증권이 이 중소형 증권장에서 IB 업무, 기업금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보면은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IB 쪽에서 이런 어떤 증권 영업 그러니까 위탁 수수료보다는 네. 이 IB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내거든요. 아니면 이제 자기 매매를 하든가. 그래서 네. 자기 매매의 경우는 이제 자본금을 하는데 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나지만 네. 장이 안 좋을 때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렇겠죠. IB 쪽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양증권이 IB 쪽에 좀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부동산 PF라든가 뭐 CB 발행 이런 거 해야지 이제 우수 인력이 많아서 한양증권이 한번 그때 한때는 좀 그래도 중소형 증권장에 굉장히 강세를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한양증권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걸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뭐 이런 IB 쪽이 요새 위축된 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수익을 많이 하는 게 IPO 상장도 있지만 그거는 대형사들이 주로 하는 거고 네.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제 IB 쪽에 부동산 PF 쪽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 PF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지금은 IB 쪽이 좀 위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증권업의 이제 환경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양증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증권사 전체를 보시면은 브로커리지라든가 트레이딩, IB가 모두 어려운 환경이에요. 사실 뭐 추가 유동성 확대가 어려워서 이제 브로커리지와 트레이딩 실적이 개선되기 어렵고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강화로 IB 실적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증권 시장이 화랑이면서 네.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는다고 또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많이 막 거래대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에 많이 불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이게 좀 올라와서 터닝이 돼야지만 이게 수수료 수입이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물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또 유동성이 약간 좀 줄어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예탁금을 뭐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엔 어디에 돈이 물리냐면은 공모주 청약에만 몰리니까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뭐 공모주 청약해봐야 뭐 그 매도할 때만 수수료 수입이 되는 거고 전혀 없기 때문에 네.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증권사에서 아마 위탁 수수료가 분명히 증권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증권사의 어떤 위탁 영업에 대한 수수료는 워낙 지금 우리 수수료가 낮거든요. 옛날에 비하면 뭐 지금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것도 뭐 경쟁하기 위해서 뭐 무료로 하는 데도 많거든요. 신규 고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위탁 영업보다는 어떤 자산 관리 쪽. 그래서 아마 이 삼성증권회 같은 거는 자산 관리 쪽, 뭐 네.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강하고 다른 데는 이제 뭐 위탁이나 이제 IB 쪽이 강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IB 영업이 좀 활성이 되지만 진정성 있는 증권사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브로커리지 실적은 이제 거래대금 감소 및 수수료 하락. 그다음에 이제 신용을 또 잘 안 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체를 해가지고 이제 감소할 전망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실적도 중시 부진, 금리 상승, 투기적 해지 감소에 따라 하락 것을 예상하는데 증권사의 어떤 그 자기 매매가 상품 구조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래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로 단타를 하는데 네. 단타라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증권사 자기 매매할 때는 거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고 팔아요. 뭐 네. 세금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부동산 PF 어떤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단 IB 쪽도 뭐 어려운 환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업은 유동성이 곧 펀더멘털이 되는 산업인데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아마 증시가 횡보 후에 하락 전을 예상하는 데도 많거든요. 지금 네. 우리가 뭐 지금 2분기에 계속 뭐 신고가 갱신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증권사 어느 했을 때 분석을 보면은 2분기에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조금 횡보 내지는 하락으로 전망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주식시장이 보면은 상반기에 강하면 하반기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뭐 1분기나 2분기에 작년 말부터 강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이렇게 조정으로 염두두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신고가 계속 우리가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하반기 초까지 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 어떤 실적 발표를 기점을 해가지고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그때는 좀 밀릴 것 같고 그렇죠. 좀 좋게 나오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를 즐겨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펀더멘탈이 유동성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멀티플은 유동성과 동행이 하고 그다음에 증권업은 그 유동성이 일단은 펀더멘탈이나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유동성 회수는 양쪽이 모두 좀 타격일 전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증권은 이제 보통 최선호주, 삼성증권을 차선호주를 하고요. 이제 한양증권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기록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재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로 인해 아마 이제 이거를 유한타증권에서는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 중 하나다. 그래서 지금은 동사는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0%의 이익 성장을 시현하고 있고 연간으로 전체를 봐서는 약 66%의 어떤 증이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퍼가 2.7배, 퍼가 0.48배로 타서 대비 현저히 일단 전평가되어 있고요. 아마 배당 성향도 상향 없이도 아마 배당 성률이 약 한 7.2% 수익률이 7%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아마 네, 그렇죠. 한양증권이 일단은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를 달성해도 배당 수익률은 5.5%. 특히 이 회사는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는 아닌데 뭐냐면 이제 배당 성이라는 거는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많느냐 적다는 건데 네. 배당 성향이 높지도 않은데 일단 배당 성이 높은 회사가 한양증권이 되는데 아마 배당 성향이 과거에 117%까지 쌓인 적이 있었지만 아마 최근에는 아마 20% 수준이 배당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7%에 달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주가에 기인한다. 우리가 뭐 은행 금리가 뭐 1% 2%대인데 네. 지금 7%면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로 인해서 아마 제시한 목표가 2만 원을 달성해도 배당 수익률이 5.5% 이를 전망인데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타사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해서 이제 한양증권이 이제 일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300억에서 640억, 올해는 약 1,060억, 내년에는 1,090억 그래서 계속 영업이익이 일단 늘어나고 당기 수익도 계속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퍼드 지금 2.7 수준이고 내년에 2.6, PBR도 0.4에서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결 실적 전망은 이제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순 영업 수익 구성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순 수수료 수익, 그다음에 이자 수익, 트레이딩 및 상품성 기타 순위 가지고 순 수수료 수익이 일단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하고 배당성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 5%대 배당 순위 유지하고 있고 배당 성향 한 27%대 이렇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이 2,090억대, 매출액은 1,900억대, 영업이익이 643억에서 퍼는 2.66에서 일단은 코스피의 일단 증권업 네. 평균보다 굉장히 하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6월 7일, 8일, 그 다음에 이제 9일, 10일, 10일 해가지고 이제 9일 빼놓고는 계속 주가가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아마 이제 이런 레포트 나오고 나서 아마 연기금이 계속 샀죠. 연금이 사가지고 일단은 주가를 좀 16,900원까지 올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도 보시면은 아마 4월 달에 1,500원 정도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뭐 단기간에 한 60% 정도 오른 수준에서 네. 지금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아마 한양증권은 워낙 저평가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점수가 작으니까 또 그만큼 또 효율적인 어떤 뭐 경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이제 SK증권에서 추천을 했는데 일단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뭐 투자 의견 자체는 이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네. 반영이 됐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제 네, 그 네.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미 반영된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 실제로 이제 어떤 전망치나 기대는 이제 많이 늘어날 거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게 이제 숫자로 보여지느냐. 지금 그렇죠. 보면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이제 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좀 백신 여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이게 또 예상대로 안 될 경우에 오히려 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긍정적인 면, 이제 부정적인 면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한항공도 목표가는 이제 올렸지만 네. 과연 투자 의견은 강력하게 뭐 바이 사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 운송 사업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13개 도시와 그다음에 43개국 해외에서 111개 도시의 여객 및 화물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뭐 우리나라 뭐 거의 국적 항공사죠. 네. 그다음에 항공운송 사업은 각 노선별 수요 변동 및 항공사 동향을 고려한 탄력적 공급 조정을 실시한다. 그다음에 화물 사업은 우편물, 신선화물, 생동물, 의약품 등 고수익 품목의 영업을 확대해서 수익을 제고할 계획돼서 아마 이제 대한항공이 여객기를 개조해서 이제 화물기를 바꿈으로써 일단은 아마 놀랄만한 어떤 수익을 냈었죠 작년에. 그다음에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2020년 말 종속해서 17회사, 해외 종속회사 3개사인데 아마 아시아나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또 계열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아마 제주항공의 감 노선 재개가 재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행 수요 회복 가담이 항공주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감에 이제 어떤 뭐 백신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노선을 이제 재개를 했는데 아마 대한항공도 뭐 다른 LCC라든가 이런 항공사들도 계속 이런 상품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 주가는 이미 이러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됐다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4년 말 기준 추정치 및 타겟 PBR은 1.6배에 벌써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를 했어요. 네. 보통 이제 목표가를 올리면 바이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이전 대비 오히려 상향을 했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거든요. 투자 의견은 이제 네. 되게 중립인데 목표가를 올렸다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애널리스트가 그동안에 이제 분석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올렸어야 되는데 워낙 네. 이제 올리지 않고 있다가 워낙 올라가니까 자기가 기존에 얘기한 주가는 너무 갭이 있으니까 아마 올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상증자 성공으로 일단 자본 충격가 늘어났고 아마 아시아나 항공 인수까지 감안한 BPS가 이전 대비 아마 상향 조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백신 접종 확대로 불거지는 여행 수요 기대감에서 아마 이제 LCD 대장주가 제주항공인데 아시다시피 8월부터 감 정부 합의를 해서 이제 방문객이 아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걸 합의를 했다고 했죠. 그다음에 한국에서 백신을 맞으면은 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돌아와도 자가 격리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보통 뭐 15일씩 격리를 하면은 그거 한 달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이제 그 해소를 함으로써 충분히 아마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마 항공 어떤 거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 국토부에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8월부터는 아마 취항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1월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주항공뿐만이 아니라 뭐 대한항공이나 여타 LCS 항공사들한테도 일단은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의견 중립, 목표가 3만 선 상향인데 여행 수요 회복에 기대감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아마 국제 회복과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가정한 자본 총계 추정치가 7조 원에서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부여받은 1.6배 수준 PBR이 거의 다다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3년 말 기준 자본 총계 추정치가 2021년에는 7조 1천억, 2022년에는 7조 400억, 그다음에 거의 뭐 그 수준하고 비슷하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뭐냐면은 국제 여객선은 지금 거의 수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 이게 이제 회복이 아직은 이제 불확실한데 아마 이거를 이제 화물 매출로서 일단은 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그 국제 여객에 대한 어떤 감소 수요가 이제 화물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아마 서로 상쇄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어떤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인수합병에도 일단은 좀 변수가 생기지 않아 좀 구속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뭐 계속 이런 어떤 진행 절차가 좀 주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이제 메리츠증권에서는 유안타에서는 SK증권입니다. 네, SK증권에서 SK증권이죠. 중립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마 타겟 플라이스를 해가지고 기존에 아마 이제 좀 올릴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로 대한항공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견인데 일단은 수익률 면에서는 이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올렸지만 투자 의견은 중립이다. 그렇죠, 예, 네. 중립이다. 그래서 보면 시총이 11조 8천억, 그다음에 매출액이 약 7조 6천억 이렇게 되죠. 그래서 EPS는 오히려 적자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항공이 보시면은 지난주에 보시면은 이제 6월 8일, 9일 날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날은 또 투신도 대량 매수를 했어요. 네. 연기금들 가설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연기금들은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투신이나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았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그래서 주가 자체가 3만 5천 원, 네. 3만 5천 원까지 찍고서 지금은 이제 3만 내려왔죠. 3천 원대. 네. 어떤 면에서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달성을 했는데 이미 넘어섰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목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SK증권의 담당자 하면 곤혹스러울 거예요. 네. 이게 또 올라가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메리츠증권에서 내보냈네요. 메리츠증권에서 했는데 이제 목표가를 40만에서 4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일단은 발표일에는 약 33만 9천 원대고 아마 종가는 약 33, 9천 원대인데 약 한 3%대 수익을 올렸죠. 동사는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철강제를 생산하는 아마 단일 사업장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포항하고 광양 제철소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기업 집단에 보시는 뭐 39개 회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포스코 강판이라든가 뭐 포스코 캠텍, 포스코 엠텍, 포스코 케미칼 이런 회사가 있고요. 아마 매출은 철강, 무역, ENC 기타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2021년 올해 네. 2분기에는 역대급 실적 개선이 지속된다라 가지고요. 아마 2분기에 별도 영업이익이
1조 약 3천억 정도 흑자 전환을 작년 동기 대비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콘센서스가 1조 2,400억을 일단은 충족할 기대가 됩니다. 또한 아마 우리 조선용 후판 가격, 어차피 이제 철근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강판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이제 조선용 관련 이런 거 후판 가격이 2분기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통 가격 상승 대비해서도 가파르게 판가가 상승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중국에 있어서는 이제 하락 조정 중에 있는 유통 가격이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아마 견조하게 흐름이 이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영향도 일단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되면서 아마 2021년 올해 2분기에는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실적에 대해서 아마 포스코도 일단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 또 주가 변곡점. 그래서 발표라면 또 이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뉴스 나오고 나서 또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빠질 수 있는 거를 또 여기는 또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부터는 일단 아마 숨고리가 될 거다 해서 3분기부터는 판가 상승세가 주춤할 전망이다. 그래서 보면 원재료 가격이 약 3개월 정도 후행 반영이 되니까 아마 판가 상승세가 주춤하게 되면 이제 우리 재료비하고 판가하고 어떤 제품 가격 어떤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가파른 판가 상승이 오히려 하반기에는 실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해 있지만 중국의 감산 규제 강화, 수출 관세 도입, 미국의 수출 쿼터제 해제 등의 호재가 발생한다면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종목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그림과 저평가 논리로 장기적 조정을 견뎌보자 했는데 일단은 뭐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공급 감소와 이에 따른 적정 마진 개선이라는 중장기 그림은 여전히 견제하다. 그래서 PBR 0.63배는 일단은 7% 이상의 ROE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업 정상화 감안하더라도 하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투자 의견 바이 적정 주가는 45만 원으로 12.5% 상향을 했고요. 여러 가지 뭐 업사이클 얘기했는데 일단은 하반기에는 이제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업사이 남에 판단되는데 역시 포스코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좀 업황이 둔화된다고 봐서는 네. 아마 아까 제가 아침에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하반기는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널리스트 시각이 이거는 이제 철강 부문의 어널리스트도 하반기에는 업황이 둔화된다고 봐서는 네. 전체적으로 뭐 주가가 선반영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하반기에는 주가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 아마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총이 뭐 30조고요. 매출액은 57조 이렇게 되는 회사고요. 퍼는 14.8. 지금 포스코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지난주에도 계속 팔았던 모습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뭐 줄기 팔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만 빼놓고는 뭐 5월 중순부터 계속 팔고 있고요. 하는 게 의미 없는 숫자를. 네. 투시는 뭐 팔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조금 사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그 포스코의 매도 물량은 다 개인들이 좀 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포스코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리는 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안 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오르다가 이제 41만 원 갔다 지금 이제 34만 원까지 앉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40만 원 넘기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싸게 사기를 원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32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그때가 만약 그때까지 빠진다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 타임이 아닌가. 지금은 추세 자체가 조금 애매한 자리예요. 네. 여기서 지금 계속 아직은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포스코 투자하신 분들 뭐 거의 40만 원대 많이 네. 이제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사실 위에 앞에 보시면 이제 32만 5천 원대 거래는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다 이제 빠졌다가 이제 그를 털리면서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40만 원대에서 이제 매수한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보시면 역시 고점에서 기관 외국인 빠져나왔고 네. 개인들이 샀으니까 네네. 과연 이제 이거를 우리 개인들이 과연 45만 원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네. 좀 현재까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어차피 뭐 주식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는데 네. 이러한 어쨌든 간에 이제 업황 자체가 좀 계속 좋다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지만 네. 만약에 이제 업황이 안 좋다면 결국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건데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잊어버리면은 이제 네.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생각나면 이제 억울한 면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막 원자재 가격 막 슈퍼사이클 얘기 그렇죠. 나오고 하면서 막 예. 오른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물려 있는 이런 현상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까지 한번 지켜봤고요. 이어서 또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지금 분석해서 41만 3,500원의 고점을 찍고 34만 2천 원까지 차트를 그린 흐름을 이제 짚어봤는데 이어서 현대제철 이제 분석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에서 분석을 내놨는데요. 아직까지 기대할 것이 남았다라고 분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제철도 이제 포스코와 네. 마찬가지의 철강 업종인데 네. 기대할 것이 아직 남았다 해가지고 6만 원에서 6만 7천 원의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역시 이 회사는 이제 뭐 철강 영업, 뭐 판재라든가 봉용과 중기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로 부분에서는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14년 말에는 현대 하이스코의 어떤 냉연 사업 부분을 분할 합병해가지고 자동차 강판에 특화된 일단은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판자가 51%, 봉용강이 33%,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2분기에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수는 가능하다 해서 아마 컨센서스를 이제 충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가 4,025억인데요. 아마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800% 증가한 4,165억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별도 영업이익은 3,956억. 그래서 아마 유통 가격 상승 및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 톤당 5만 원으로 판재류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한편 철 스크랩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봉용강 스프레드도 개선될 전망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스프레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네. 이제 원재료 가격하고 실제로 제품 가격의 차이가 이제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개선될 거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주요 전방 시장의 개선세에 주목을 한다. 최근에 아마 철 스크랩 가격을 월별로 철근 가격에 아마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 고시제 체계를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건설 시장 호황에 따라서 아마 철근의 유통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뭐 철근 가격뿐만 아니라 시멘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아마 시멘트도 지금 뭐 쇼티지 얘기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네네. 때는 이런 전체적으로도 원재료가 부족함으로써 그럼 이제 건설주에도 안 좋겠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이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하반기에는 좀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요. 아마 현대 기아차의 하반기의 실적 개선을 감안할 때는 오히려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철강 산업대에서 아직 기대할 것이 많은 종목이가지고요. 아마 동사는 내수 건설 시장 성장, 내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체적인 수익성 개선을 감안시에 경쟁사 대비해서는 투자 매력이 있다 해서 목표가를 일단은 6만 7천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종목에 대한 분석 레포트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런 네. 그 산업도 분석하는 사람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뭐 철강이면은 철강 업종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개별 종목을 일단 목표가를 올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 보면 산업 레포트 나오거든요. 그럼 산업 레포트 중에서 항상 뭐 탑픽이 나와요. 최선호주, 그다음에 차선호주 나오니까 오히려 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수익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네. 업종 내에서 최고의 종목을 이 어널리스트가 분석을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탑픽이 뭐냐, 네. 차선호주 뭐냐,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우리가 캐치를 하더라도 네네. 분명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7조 되고 매출액은 18조 정도 되는 이런 회사가 되고 펀은 뭐 적자였기 때문에 이제 안 나타나는데 아마 올해는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수급을 보시면은 이제 투신의 경우에 6월 11일 날 대량 매수를 했지만 계속 뭐 파는 모습이고 연기금은 역시 거의 뭐 줄기차게 파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팔죠. 결국에는 네. 주로 이제
개인하고 이제 사모펀드에서 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현대제철도 주가가 역시 63,000원 고점 찍고서 이제 53,000원대까지 내려왔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런 차트를 보면 다 그래요. 거의 63,000원에서 웬만한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도 거의 10몇 프로 다 물린 상태고 이런 네. 종목들도 대부분이 한 10에서 20% 전부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수가 오르면 뭐합니까? 내가 있는 종목이 빠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대적으로 아마 박탈감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작년에는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지수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지수가 오르니까 뭐 언론에 떠들으니까 이제 지수 관련주 가지고 삼성전자를 디디 베팅을 했는데 사실 그때가 이제 어떤 면에 상투죠. 네. 네? 그리고 주가라는 게 이제 항상 그게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주린이들이 아마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 주린이들이 요새 아마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가 이제 지수도 저 얘기하지만 오르는 건 한 달, 1년에 빠지는 건 이제 항보가 11개월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좋은 종목들은 또 기다리시면 기회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여력이 된다면은 이렇게 빠졌을 때 바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물타기가 아니라 이제 저점에서 또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면 물타기가 돼서 평균 단가가 뭐 낮아지지만 실제로 또 주가가 이제 그 이하로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네. 이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떠신 분은 어떻게 하면은 계좌를 2개 이상을 터요. 아,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매수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닥에 산 거는 단가가 네. 낮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팔면 이제 수익이 나니까 네. 파란색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렇죠. 그거에서 또 단타를 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근데 그런 전략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빠진 종목들은 한 계좌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증권사 계좌를 사가지고 그거를 네. 이제 단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괜찮은데 어. 한 대 섞어버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기분이 그렇죠. 나빠서 못 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하나보다는 네. 두세 개 해가지고 이제 많이 물린 종목은 이제 바닥에 사서 이렇게 단타, 박스권 단타하는 그것도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뭐 아시는 분은 몇 안 되는데 그게 좋은 전략입니다. 아, 네. 또 좋은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현대제철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최동기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네, 오늘 왜 내 종목만 좀 잘 안 갈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그래도 언젠간 또 좋은 흐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오프닝 벨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